한 학생이 친구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야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세 남자에게 함께 가는 것을 거절당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 남자는 재빨리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유야는 거절하고 떠났고 여성과 경찰은 그가 떠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학교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했으며 가족조차 그녀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를 좋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그의 도구를 손자에게 남겼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의 분노로 인해 부모님은 그에게 더 이상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배달소년으로 일하러 갔다. 그가 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침실에 거울을 쳤다. 그가 창문을 쳤을 때 갑자기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았고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가져온 선물들을 기억했다. 그는 문을 보고 그것을 열었다. 그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그의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서 놀랐다. 그는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자신이 다른 세계로 갔고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는 방 안의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는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보았고 이 집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 집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가 무기를 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시도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을 더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능력도 얻었다. 그가 무기를 지니고 있을 때 독이 든 오우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들고 있는 검으로 몬스터를 공격하려 했고 놀랍게도 그는 즉시 그 몬스터를 죽였다. 이로 인해 그의 레벨도 변했다. 도구오거가 사라지자 그는 몇 가지 아이템을 남겼고 다른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온몸이 아픈 것을 느꼈다. 아침에 그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는지 보지 못했다. 옷을 입고 나서 그는 다른 세계를 방문하고 정원에서 이상한 식물을 키웠다. 그들은 그에게 평범해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잠시 후 지옥 슬라임이 공격했지만 그는 빠르게 그것을 물리쳤다. 그는 이 슬라임에서 희귀한 검은 파동을 얻었다. 그것을 착용하자마자 레벨이 즉시 상승하고 존재 탐지 능력을 얻게 되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그의 두 동생인 유다와 소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 때문에 반 친구들은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유야라고 소개했으며 그를 아는 사람들과 두 동생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유야는 곧바로 침실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몸의 변화를 보았다. 그는 유다와 소라와 함께 있던 반 친구들에 의해 건물 뒤로 끌려갔다. 그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가 도와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몸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를 여전히 알아보았다. 여자가 그날 유야가 자신을 도와준 일을 언급하자 유야도 그날을 기억해냈다. 이 여자는 그에게 감사하고 싶어서 유야를 초엘리트 학교인 UCI 아카데미에 초대했다. 이 사실에 그들은 놀랐고 그 여자의 복장을 보았을 때 더욱 그랬다. 여자는 자신을 카오리라고 소개하며 학생 상담위원회 회원이자 UCI 아카데미의 이사장의 딸이라고 말했다. 유야가 카오리와 함께 가는 것에 감명을 받은 유다는 자신과 소라가 UCI 아카데미에서 훈련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오리는 즉시 그들을 거절했는데 유야를 부끄럽게 하려는 그들의 나쁜 짓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오리는 유야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UCI 아카데미로 갔다. 아카데미에 도착하자 유야는 카오리의 아버지인 츠카사와 즉시 만났다. 유야가 카오리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츠카사는 그가 UCI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그가 카오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야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는 이날 체험 수업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다. 그렇게 하면 아카데미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와다 선생님이 도착했고 그녀는 유야가 속하게 될 바니 담임 조교가 될 것이다. 그들이 교실에 들어서자 유야는 자기소개를 했고 학생들이 그를 볼 때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이 시작된 지 몇 분 후
그는 UCI 아카데미가 다른 학교들과 얼마나 다른지 즉시 깨달았다. 저녁에 그는 료를 만나고 료는 그를 식당으로 데려가 점심을 먹자고 했다. 음식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반 친구 중 한 명인 신구가 서 있는 테이블에 합류했다. 유야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시간에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주인과 이야기했으며 아카데미에 머무는 것을 좋아해서 그곳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츠카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사무실을 나와 카오리와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음식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식사를 위해 음식을 주문했다. 그 후 그들은 서로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합의하고 함께 음식을 먹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유야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다시 다른 세계로 갔다. 괴물을 죽인 후 그는 자신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더 강한 괴물과 마주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창문 밖으로 나가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즉시 그 장소로 가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았다. 그는 또한 한 여자를 해치려는 고블린을 보았다. 고블린이 유야를 보자 그를 공격했다. 유야는 빠르게 그를 공격했고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갔지만 고블린이 다시 공격하여 그녀를 쏘았다. 그는 오무니 검으로 공격했고 그때 고블린을 죽였다. 그는 다시 그 여자에게 다가갔지만 갑자기 정의가 사라졌다. 그녀는 남자가 렉시아라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후 재빨리 그를 쏘았다. 여자를 찾고 있던 친구들이 그곳에 왔다. 그녀가 원래 세계로 돌아오고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구한 여성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었다는 것을 느끼고 이미 돈이 있으니 새로운 옷을 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쇼핑몰로 갔고 그 여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이 쇼핑몰에서 진행 중인 사진 촬영이 있었다. 하지만 남자 모델이 도착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히카루라는 이름의 사진작가는 다른 모델을 대신할 남자 모델을 빨리 찾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찾기 시작했고 에스컬레이터에 있을 때 히카루가 유야를 보았다. 그는 즉시 그에게 말을 걸었고 유야를 설득하여 그의 제안에 동의하게 했다. 유야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관객들도 두 사람의 조화에 놀라워했다. 그들이 쉬는 동안 유야와 모델인 미호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유야는 사진에 놀라워하며 자신이 모델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말했다. 미호는 자신도 모델을 시작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지만 자신의 사진을 좋아하는 관객들을 위해 잘하겠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잠시 후 모델인 쇼가 갑자기 도착했다. 그는 곧 미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초대했다. 유야는 쇼가 미호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 때문에 쇼는 유야에게 화를 냈다. 쇼가 그를 공격했지만 유야는 그를 쉽게 방어하고 반격했다. 유야는 쇼의 움직임이 매우 느리다는 것을 느꼈고 쇼에게 더 강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또한 모델과 싸우는 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놀랐다. 히카루가 사건을 촬영한 비디오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쇼를 고발하는 데 사용했다. 쇼가 떠나자 히카루는 유야에게 모델링도 해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야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동안 렉시아는 깨어나고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기억했다. 그를 만나고 싶어한 그녀는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군대의 대장인 오웨는 렉시아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들이 숲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고블린과 싸웠다. 고블린이 렉시아를 공격하려 할 때 유야가 다시 그녀를 구하러 나타났다. 그들은 유야가 고블린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가 적을 물리친 후 유야는 다친 병사들에게 자신의 약을 모두 마시게 했다. 렉시아가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남편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자 모두가 놀라워했다. 이 일로 렉시아와 오웬이 논쟁을 벌였고 유야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괴물이 쫓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렉시아는 유야가 이 어두운 지역, 즉 숲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유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오웬은 자신들이 아르젤리아 왕국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그때 유야는 렉시아가 이 왕국의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야도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이 이상했기 때문에 렉시아는 그가 다른 왕국의 공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웬도 그가 탐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야가 렉시아의 제안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첫 친구가 되기로 동의했다. 오해는 또한 그들이 유야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다른 이유를 말했다. 그들은 유야를 왕국에 초대하여 왕이 그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다. 유야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음 휴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 한 공주가 렉시아를 죽이도록 임명된 제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렉시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구출자가 그녀를 군대에서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렉시아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한다. 유야가 UCI 아카데미에서 첫날 그는 자신의 옷을 입고 다시 클래스에 소개되었다. 그녀는 체육 수업을 위한 옷이 없기 때문에 그날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을 지켜보는 동안 키드라는 소녀가 다가와서 둘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키라가 갑자기 키드에게 공을 쏘자 유야가 재빠르게 그것을 쳐냈습니다. 모두 유야가 한 일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슈팅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카오리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빠르게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반대로 그는 바닥을 지나서 창문을 통해 4층에서 내려갔다. 그는 갑자기 아라키 부대와 마주쳤고 재빨리 그들을 지나쳤다. 오모리도 갑자기 나타나 아라키 부대를 붙잡았고 유다와 소라도 포함되었다. 유다는 아라키 부대가 쓸모없다고 울부짖었다. 이로 인해 리더는 유다에게 그를 죽이라고 울부짖었다. 유야는 갑자기 다가와 남자를 막으려 했다. 리더가 그에게 돌진했지만 유야는 실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남자는 두려움에 몸부림쳤다. 유다와 소라는 유야가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야는 그들에게 여전히 가족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사과하면서 수희 동생에게 말했다. 그가 말이 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말의 수준을 보고 그는 피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개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과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칼로 공격했고 칼을 사용하려 할 때 이미 죽였다는 것에 놀랐다. 그것은 그에게 이 강력한 무기를 만든 개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가 개에게 모든 약초를 주었을 때 개는 곧 더 좋아졌다. 그의 선함 때문에 개가 그를 좋아해서 그는 개를 집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그는 적으로서 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가 개의 능력치를 보았을 때 그것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나이트라고 불렀다. 그의 검의 색깔 때문에. 다음 날 그는 친구들에게 애완동물 가게를 추천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리오와 신고가 아는 애완동물 가게가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갈 수 없어서 그는 혼자 가겠다고 제안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은 곧장 가게에 가서 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입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구매품을 개에게 시도해보고 근처를 산책시키기 위해 밤을 데리고 나갔다. 그곳에서 카오리를 보았고 잠시 후 미호도 보았다. 그들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짜증나는 순간이 있다. 사람들이 미호를 알아보자 그녀는 즉시 떠나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그들은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구매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유야는 나이트에게 경찰에 전화하라고 명령하고 구매자는 달려가서 카오리를 쫓지만 유야는 그를 멈추고 쏘았다. 그들이 집에 돌아온 후 유야는 다시 세계에 들어가 나이트와 함께 숲에서 몬스터와 싸운다. 그들은 킹오크의 레벨을 가진 경찰을 발견했다. 유야가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사이 갑자기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싸우기로 결심한다.
유야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는 안에 쓰여진 내용에 놀랐다. 그는 이 책에서 한 사람의 경험을 읽고 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 사람은 매우 강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의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 신들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했지만 그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유야는 또한 그가 가진 힘이 예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 것이며 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같다. 유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에게 질문한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다시 질문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에게 대답할 때 그는 그 사람이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 책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가 이야기한 사람에 따르면 그 책은 그가 아는 모든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야는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마법의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야에게 마법의 힘을 주기로 했다. 유야에게 주어진 후 그들의 대화도 끝났다. 집에 돌아오자 유야는 즉시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몇 분의 독서 후 그는 밖에서 물구슬을 시도했다. 그는 성공했고 기사와 함께였다. 그들과 함께 그는 나무를 보여주었고 유야는 그 힘에 크게 놀랐다. 한편 오해는 왕에게 유야와의 만남 결과를 알렸다. 오해는 유야의 특이한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가 다른 나라 출신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렉시아가 유야와 결혼하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왕은 그가 자신의 검을 요청했다고 믿지 못하고 분노했다. 어느 날 그들의 고문은 외부 연구에 관한 수업을 알렸고 각 그룹은 4명으로 구성되므로 유야는 키드, 아키라, 린과 함께하게 되었다. 이틀 밤을 할애해야 하므로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사기로 결정했다. 카오리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아키라는 다른 곳에 가야 해서 올 수 없었다. 그들이 쇼핑몰에 가는 동안 친구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해서 크레인 게임을 놓쳤다. 그래서 유야는 그의 그룹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도와줍니다. 그들이 모두 선택된 물건을 얻자 아이들은 7층에 있는 카페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자녀는 13층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카페에 있는 동안 건물 내에 불이 난 신호 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유야가 건물 직원에게 3명의 여자가 위층을 지나갔는지 묻고 있을 때 묘는 키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여전히 위층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 유야는 즉시 그들에게 가서 류와 신고에게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유야가 13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배운 마법을 사용해 몸 전체를 물로 덮었습니다. 그는 곧 그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화재의 빠른 확산과 건물의 일부에서 계속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유야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신속하게 위층에 도달했고 건물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세계에는 정반대의 두 신이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전파의 힘을 가진 유디이며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기수의 신 우사기를 요청했다. 어느 날 유야는 자신이 배운 마법을 사용하여 순간이동을 시도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자신과 기사단이 숲 한가운데에 도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 구멍에 들어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2개의 고블린을 발견했고 유야는 싸워서 그들을 빠르게 처치했다. 그 후 그들은 구멍에서 나왔고 유야는 그들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캠퍼스를 넘어 학습 여행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나이트는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나이트는 그들과 가까운 무언가를 느끼고 달리기를 멈췄다. 이 상황에서 나이트는 그에게 숨으라고 지시했고 유야는 즉시 이해했다. 그들은 고블린에게 둘러싸인 부상당한 여성을 보았다. 유야가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나이트가 그를 멈췄다. 여성과 고블린 간의 싸움이 계속되었고 고블린은 강한 공격으로 여성을 쏘아 그녀가 정의를 잃게 만들었다. 고블린이 그녀를 죽이려 할 때 유야가 나타났고 그와 나이트는 고블린을 물리쳤다. 하지만 더 많은 고블린이 그곳에 와서 유야는 천상의 검을 사용했다. 그는 매우 강해서 그들을 직접 물리쳤다. 그 후 유야는 여자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깨어나 그에게서 빠르게 멀어졌다. 유야는 자신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가 앓고 있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유야가 자신을 소개한 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루나라고 말했다. 유야는 그녀가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루나는 고블린이 갑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전까지 단지 연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야가 이 숲에서 자신도 연습하고 있다고 말하자 루나는 놀랐다. 그는 유야가 이 숲에서 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루나는 거의 도시로 돌아갈 뻔했지만
자신을 씻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유야는 루나에게 목욕용품을 가져가서 목욕하라고 제안했다. 루나는 함께 훈련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유야는 루나의 요청을 수락할지 고민했다. 잠시 후 그는 수락하기로 결정했고 루나는 그 소식에 기뻐했다. 그들은 즉시 훈련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고블린과도 싸웠다. 유야는 루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루나에게서 새로운 기술도 배웠다. 잠시 후 유야는 루나에게 다음날 아침 연습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캠퍼스 밖에서 학습 여행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태양이 지는 순간까지 루나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캠퍼스 밖으로의 학습 여행을 위해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 그의 학급 친구들은 그가 몇 번이나 소리를 냈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유야는 그들이 버스에 있는 동안 먼저 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몇 시간 후 린이 그를 깨웁니다. 그들이 캠퍼스 밖에서의 학습 여행이 열릴 장소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그들은 홀에 모여 사와다 선생님이 그들이 할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학교 의사인 야미카와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숲에서 잘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와다가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들은 모두 숲으로 갔다. 유야와 키드는 낚시를 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멤버들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과일을 찾았다. 그들이 강에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미 거기 있었고 그들은 리오도 보았다. 유야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능력을 사용했다. 그 후 그는 한 손만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았고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유야는 자신이 더 빨라졌다고 느꼈고 아마도 루나와 함께한 훈련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나의 기술도 강화되었다. 루나는 머리의 리더로 알려진 숭배자가 되었고 또한 어두운 그룹의 일원이었다.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힘이 빠져 보이는 아키라를 보았다. 알고 보니 아키라는 린이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 그들이 모은 것을 모두 가져가서 사와다 선생님에게 보여주었다. 사와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먹을 것을 많이 모은 것에 기뻐했다. 갑자기 유야가 요리를 시작했는데 그는 그룹에서 요리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친구들이 그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맛있다고 놀랐다. 심지어 사와다 선생님과 방금 온 다른 학생들도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보고 많이 먹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유야는 저녁을 먹기 위해 먼저 텔레포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에 놀랐다. 아키라는 그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은 사슴의 발자국처럼 보였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음식을 사는 동안 그들은 나무에 있는 콩을 보았다. 그리고 유야는 갑자기 아키라가 사슴에 대해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갑자기 사슴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이 친구들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와다 선생님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 달려갔지만 사와다 선생님이 넘어져서 땅에 쓰러졌다. 사슴이 공격할 때 유야는 그의 팔을 막을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싸웠고 유야는 큰 신수를 물리쳤다. 이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와다 선생님은 유야가 한 행동이 위험하다고 벌주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었다. 잠시 후 카오리가 와서 이 신수가 그들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들이 학원과 지역 정부의 요청을 받은 후 발생한 일이다. 만약 이 신수가 다시 그들에게 공격한다면 카오리는 그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수는 생각에 잠겼다. 두려움 속에서 이 신수는 실제로 그들의 수호자로서 캠퍼스 외부에서의 학습 여정이 끝날 때까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야가 아르젤리아 왕과 만나는 날이 도래했다. 렉시아가 오기 전 그는 기사와 함께 여행 중 만난 괴물들을 처치했다. 유야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몇 순간 후 렉시아가 그를 데리러 왔다. 나이트가 갑자기 렉시아에게 달려가자 유야는 갑자기 자신의 기둥이 넘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급히 그것을 분리했다. 그가 자신의 기둥의 망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나이트에게 그것을 한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나이트가 그를 쫓아갔고 유야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가 쓴 가면이 벗겨졌고 유야는 그것이 루나라는 사실에 놀랐다. 렉시아가 그곳에 도착했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게 나쁜 계획을 가진 여자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야는 렉시아에게 루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렉시아는 갑자기 동의하고 유야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오웬스 군대가 거의 도착하자 유야는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그들을 집으로 빠르게 데려갔다. 유야가 그것을 사용하자 렉시아는 이 종류의 마법이 전설에서만 유명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유야에게 접근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루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루나가 단지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렉시아는 루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루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선호했다. 유야는 루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고 렉시아를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루나는 어린 시절 혼자였고 생존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읽고 쓰는 법뿐만 아니라 치유 기술에 대해서도 가르쳐준 남자가 있었다. 루나의 이야기에서 렉시아는 그녀가 다크길드를 언급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루나는 자신의 스승처럼 그녀도 그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한 행동 때문에 그녀는 헤드헌터로 여겨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렉시아를 죽이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그날 일어난 일과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크길드가 그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그를 죽이기 위해 누군가를 보낼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레시아가 루나를 자신의 바디가드로 삼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루나는 과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레시아는 그녀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시아의 소망 때문에 루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들은 유야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그들은 오웬을 만났고 유야는 그들에게 더 이상 궁전으로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시간이 부족하다고만 말했지 학교에 간다고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레시아와 오웬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유야가 궁전으로 가도록 길을 안내했다. 레시아와 동료들이 떠났을 때 그는 아름다운 강을 보았다. 그와 기사님은 수영하기로 결정했고 물을 즐기는 동안 유야는 물고기처럼 보이는 생물을 보았다. 그는 즉시 그것을 입었고 기사님처럼 그것은 그의 집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능력을 시험해보았다. 그는 이름을 생각하고 색깔로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그는 그것을 아카츠키라고 불렀다. 기사님이 시간을 보여주자 그는 즉시 다른 세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학교로 돌아왔고 그들은 학급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즉 공놀이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게임은 소코크였고 유야가 규칙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리더 역할을 했다. 아키라가 료의 공을 잘라내자 그는 곧바로 달려가 승리했다. 아키라가 공을 잘라내자 모두가 유야가 아키라의 승리를 막기 위해 즉시 공을 멈춘 것에 놀랐다. 유야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료가 그에게 강하게 자르라고 말했다. 그가 공을 잘라내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 강함에 놀라 그가 승리하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켄지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스타원 프로덕션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회사의 감독도 그 자리에 있어 유야에게 그들의 재능 중 한 명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즉시 그들을 거절했다. 잠시 후 마이오가 차에서 나와 인사를 했다. 친구와 료는 미오와 유야가 서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그들은 잡지를 보여주며 유야와 미오가 표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감독은 미오를 데려갔는데 그들은 그가 유야를 믿도록 도와주길 원했다. 갑자기 공모전 포스터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은 카오리의 것이었다. 감독이 이를 보았을 때 그는 읽고 유야가 회사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더라도 그를 계속 데려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즉시 관공서로 가서 그와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날 밤 유야는 다시 다른 세계로 들어가 나이트와 아카츠키와 함께 숲에서 해골들과 싸웠다. 몇 분 동안 걷다가 그는 큰 드릴을 발견했고 그것이 아카츠키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가 공격했고 그 생물이 그를 쏘았다. 그것은 미스릴 드릴이었다. 그가 허브를 마시는 동안 다시 공격해왔다. 계속해서 공격하자 유삭이라는 다른 생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드릴들이 나타났고 그는 유사기를 향해 돌진했지만 유사기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이겼고 심지어 단단한 나무들도 갇혔다. 유사기는 유야에게 제대로 때리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들은 잠시 싸웠다. 햇빛이 그들에게 비추었고 유야는 유사기가 왜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때 유사기는 유야에게 그를 제자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사기가 자신이 신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임무는 이 세계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야는 신이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해지고 싶어 했다.
그 사람들에는 나이트와 아카츠키도 포함된다.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기는 여전히 그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했으며 다시 말해 유사기는 그에게 마법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유사기는 유야와 싸울 미스릴 보르 왕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유야가 전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를 이기게 된다. 그는 미스릴 보르 왕에게서 SS 등급의 많은 아이템을 얻었고 레벨도 상승하여 그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 아카데미에서 축구대회가 열릴 때 스타원 프로덕션의 사람들도 유야가 경기를 하는 동안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의 테니스 상대는 스나이퍼라는 이름의 국가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는 챔피언이었다. 그를 즉시 이겼지만 유야는 미스릴보르 왕과의 전투가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턴을 가져갔지만 힘을 조절하지 못해 테이블에 구멍을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 걱정하며 이 게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야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카오리를 밖에서 보고 함께 귀가했다. 그들은 다음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야의 집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어두운 지역에서 유사기와 유디가 다시 만났다. 유사기가 마법을 사용할 때 유디는 놀랐다. 유사기는 유야에게 유야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디는 유야의 목숨을 빼앗기 전에 유야를 죽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유야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유디가 거의 떠나려 할 때 유사기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몇 일 후 유야와 카오리는 그의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유야가 여전히 대답하려고 애쓰는 동안 카오리는 그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야는 카오리가 집에서 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카오리를 따라갔을 때 카오리는 이미 다른 세계로 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카오리가 이 일에 호기심을 느끼자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카오리에게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마법의 힘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카오리에게 그곳에 오라고 초대했고 카오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세계를 보러 갔다. 그들이 집에서 나올 때 유야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아카츠키의 밤도 거기에서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오리의 스탯이 갑자기 나타났고 유야는 그녀가 처음 이 세계에 왔을 때보다 더 강하다는 것에 놀랐다.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간청했고 카오리는 동의했다. 렉시아에 도착한 중왕이 유야에게 왜 함께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루나는 대답하고 중왕에게 렉시아의 살인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중왕왕이 이것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칼을 뽑아 루나를 공격했지만 루나는 그를 저지할 수 있었다. 렉시아는 아버지를 싫어했고 그녀는 루나가 자신의 개인 경호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중앙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루나를 렉시아의 개인 경호원으로만 인정했다. 중앙왕은 또한 개인 경호원의 임무 실패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것이 가장 어두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다. 이 중앙왕은 레이거, 아르젤리아의 왕이며 그는 렉시아가 자신의 개인 경호원을 다시 선택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중앙왕이 유야라는 살인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초대했다는 정보를 들었다. 중앙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왕국을 차지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중앙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왕국을 차지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중앙왕과 렉시아를 죽일 수 있다면 중앙왕은 유야를 탓할 것이고 그들은 또한 그를 죽일 것이다. 축구 경기가 끝난 후 아카데미는 휴가에 들어갔고 유야는 왕의 수도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수도로 향하기 전에 그는 그가 물리친 말에게서 소중한 약간의 보물을 얻었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반인간 데미를 보고 놀랐다. 그는 등록을 위해 상점에 갔고 일본에서 온 고추도 판매했다. 판매자는 고추병에 놀라 유야에게 100금천을 지불했다. 그는 또한 유야에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회사 카드를 주었다. 그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오웬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오웬이 그를 곧 중앙왕에게 소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놀드 왕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레시아와 루나도 보았다. 우선 아놀드 왕은 오웬이 그와 레시아에 대해 들은 내용 때문에 그를 잘 대하지 않았다. 그는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유야에게 레시아를 위한 선물에 대해 물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천국의 선물을 주기로 생각했다. 아놀드 왕은 그에 대해 점점 더 화가 났고 그때서야 그 선물이 다묘를 주는 것이 결혼 제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놀드 왕이 그를 공격하고 있을 때 아놀드 왕의 자녀들이 도착했다. 아놀드 왕은 갑자기 왕국의 병사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적은 마법의 장벽을 사용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고 유야의 속도로 인해 적들은 모두 쓰러질 때까지 공격할 수 없었다.
오웬이 적들의 옷을 조사했을 때 그중 한 명에게 아놀드 왕의 깃발이 보였다. 이 때문에 오웬은 즉시 유야에게 렉시아를 보호하고 아놀드 왕이 계획한 전투를 끝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몇 시간 후 렉시아는 유야를 데리고 왕국 수도로 여행을 갔다. 루나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오웬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다. 유야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는 다른 지역의 귀족으로 오해받았다. 그들은 구조자 길드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유야와 루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루나는 그들이 길드의 일원이 된 후 처치한 괴물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이 에밀리아인 접수원이 그들이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마법의 종류에 대한 양식을 작성할 때 유야는 물, 불, 바람만 입력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입력한 후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다. 마법의 에너지 용량에 대해 에밀리아가 크리스탈 구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마법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색상에 따라 알아볼 수 있었다. 루나가 그것을 만졌을 때 노란색이 열렸다. 그러나 유야가 만지기로 선택하자 크리스탈 공이 갑자기 떨어져 다른 구세주들을 놀라게 했다. 유야는 그걸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에밀리아는 의미가 없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에밀리아가 등록 양식을 보았을 때 그녀는 3가지 종류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 후 루나가 그들에게 길드 카드를 주었다. 그들은 초보자이므로 가장 낮은 등급인 F등급부터 시작할 것이다. 길드의 요청을 살펴보는 동안 유야는 취한 여자인 구원자에게 주목받았다. 그녀는 글레나라고 소개하며 기회가 있으면 함께 요청을 가자고 유야에게 말했다. F등급 요청을 선택한 후 그들은 식물을 찾는 임무를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오웬이 그곳에 와서 왕의 은신처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그 상황에서 그는 유야에게 왕을 잡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그들은 곧 떠났고 그들이 왕의 숨은 장소에 도착했을 때 태양이 지고 있었다. 그들보다 먼저 온 다른 병사들이 있었다. 병사 중 한 명이 문을 열었지만 그는 뒤에서 검에 맞았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왕은 구출자를 붙잡고 있었다. 유야는 기사에게 공격하라고 요청했고 왕은 구출자를 놓쳤다. 그들은 즉시 그를 둘러싸였지만 왕은 항복을 거부하고 병사들을 공격했다. 그 후 그는 그들에게 구출자를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했고 유야는 그에게 빠르게 접근했다. 그는 즉시 유야를 공격했고 그래서 기사가 그를 공격했으며 그 후 그는 아카츠키 때문에 구출자를 제거했다. 군인이 왕을 체포하고 있을 때 유디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 왕은 사실 계획 속의 변호사였지만 왕이 실패하자 유디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왕은 유디가 자신을 높은 지위로 만들어주기 위해 왕의 은신처에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디의 진짜 계획은 왕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다. 그가 왕을 죽이려 할 때 오웬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화살에 의해 저지당했고 화살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유야는 화살이 외부에서 날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화살이 유디에게서 날아온 것에 놀랐다. 그는 많은 화살을 가지고 있었고 유야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화살은 매우 강력해서 유디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오웬이 유야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유디는 자신이 찾고 있던 화살이 바로 그의 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유디는 화살의 힘을 사용하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약해진 탓에 먼저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궁전으로 돌아갔을 때 오웬은 유야에게 왕을 붙잡고 그의 나쁜 계획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했다. 왕이 그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의 가면과 옷을 벗겼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그의 몸에 난 상처를 보게 되었다. 왕과 렉시아는 왕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다. 왕은 렉시아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탓했다. 그날 입은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렉시아의 극단적인 힘을 보고 나서 그의 생각은 사라졌다. 유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도 그때를 기억했다. 이로 인해 그는 왕이 무엇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요청을 했다. 그는 허브 치료제를 가져와 왕의 얼굴과 몸에 발랐다. 이는 그의 전신에 있는 상처를 즉시 치유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왕은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유야는 모든 것이 상처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왕은 유야에게 도움에 감사했다. 그 후 왕은 유야에게 줄 상을 발표했다. 그는 그에게 집과 땅을 주었고 유야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개들과 함께 가장 어두운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었지만
잠시 후 그들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공격받았다. 그때 그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야가 그것이 유디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왜 그가 공격했는지 물었다. 유디는 자신이 복수를 위한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대답했다. 주위의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유디도 공격을 시작했다. 한편 카오리는 유야의 집으로 갔고 문이 열려 있어서 카오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세계로 가기도 했고 숲을 걷다가 불타는 소리를 들었다. 유야가 그의 공격을 계속 피하는 동안 그는 기사와 함께 우사기에게 배운 것을 활용했다. 하지만 그건 유디를 막지 못했고 그들은 다시 공격받았다. 유야는 갑자기 카오리가 돌 뒤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공격할 때 유야는 그를 막으려고 했다. 다행히도 우사기가 유디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우사기가 유디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디의 본명뿐만 아니라 유디가 이미 죽은 구세주의 추종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유디가 다시 공격하자 우사기와 유야는 서로 협력하여 유디와 싸웠다. 그때 기사단이 유디를 발로 가격하고 우사기가 다른 공격으로 뒤따랐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돌의 힘을 사용했다. 유디와 우사기는 거의 같은 힘과 속도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 유디가 우사기를 공격할 때 아카츠키가 구출하러 나왔다. 그는 진행 중인 전투에 다가가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이 힘이 유디에게 닿았을 때 그의 몸에서 돌의 힘이 갑자기 사라져 그가 약해졌다. 그들이 발사했을 때 유야는 그를 재우게 하고 그는 즉시 그를 잡았다. 아카츠키 또한 신이 존재이며 이것이 그가 돌의 힘을 멈출 수 있는 이유이다. 우사기는 유야에게 유디를 지켜보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돌의 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오리는 그를 호출하지만 유야는 그의 뒤에 있는 괴물을 보고 즉시 공격했다. 이는 카오리를 놀라게 했다. 유야는 유디를 내려놓고 카오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그가 그 세계에서 매일 이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가 성장한 이유이며 그는 그것이 속임수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카오리가 그의 시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카오리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를 구해준 이후로 그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다른 세계에서 치트 능력을 얻고 현실에서도 경쟁하지 않게 되었다. 위 마지막 에피소드의 끝이다. 즐기셨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